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고 모두 체크카드만 쓰겠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신용카드에 있는 여러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 없으면 금융 이력이 부족해서요. 만약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들 중에서 해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최근에 만든 거를 없애는 게 낫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입니다. 오늘은 신용카드, 체크카드 다 쓰고 있는 거지만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던데 아니야, 체크카드도 함께 쓰는 게 좋다던데 얘기가 많은데요.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용카드, 체크카드 잘 쓰는 법을 알려면 연말정산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. 연말정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뭐 하는 거야?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나라에서 1년간 거둔 근로소득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따져보고 너 많이 낸 것 같아 하는 걸 돌려주는 겁니다. 이 방법으로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소득공제는요, 과세되는 소득액 자체를 줄이는 거고요. 세액공제는 과세된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겁니다. 네, 소득공제 먼저 알아볼게요. 총 급여가 5천만 원인데 생활비로 이것저것 많이 썼구나.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빼줄게. 소득액 자체를 좀 줄여줄게 하는 개념입니다. 소득액을 줄이면 좋은 점은요, 세율이 낮아집니다. 세액공제는 과세된 세금에서 일부 항목들 어떤 거 썼냐, 의료비, 월세, 안경, 교육비 이런 항목들에서 사용을 했다면 깎아주는 개념입니다. 세액공제는요, 항목이 중요한 거고 어떤 카드로 썼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어서요. 오늘은 카드 사용법이다 보니까 소득공제에 좀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나라에서는 내 소득에서 너 쓴 거 이것저것 뺀 다음에 그 액수를 가지고 세금 내는 소득액을 정해주거든요. 그거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. 과세표준 보시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?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이 소득공제인데요. 소득공제액에 포함되는 게 일상생활을 위해서 쓴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 등입니다. 과세표준 몇만 원이 줄어들면 세금의 몇십만 원이 깎일 수 있거든요. 네,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한 금액, 현금 영수증 처리된 비용을 합해서 총 급여의 25%가 넘어야 하는데요. 25%가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급여가 연 5천만 원인데 만약에 1,600만 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의 25%인 1,300만 원을 초과한 게 300만 원이잖아요. 그 3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. 무한정 많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되고요. 7천만 원 초과되면 250만 원까지,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이 넘으면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총 급여를 연 5,01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. 1,552만 5천 원을 썼다라고 하면 소득공제가 어떻게 될까요? 5,010만 원의 25%인 1,252만 5천 원을 넘게 쓴 금액이 300만 원이잖아요. 그 3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300만 원을 그럼 다 빼주느냐? 그거는 아니고요. 이 300만 원의 최대 30%인 90만 원을 제외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과세표준은 4,920만 원이 되는 겁니다. 소득공제가 안 되면 과세표준이 5,010만 원이고 세율은 24%일 텐데요. 과세표준이 4,920만 원으로 잡히면 세율이 15%로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. 소득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? 사용한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요.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30%, 신용카드는 15%입니다. 그러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으니까 체크카드만 쓰는 게 좋을까요?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를 넘지 않으면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%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, 캐시백 같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겠죠. 총 급여의 25%가 넘어가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니까요.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고 모두 체크카드만 쓰겠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신용카드에 있는 여러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 없으면 금융 이력이 부족해서요. thin filer라고 하거든요. 그 서류가 적다라는 의미인데
그러면 신용 점수가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. 신용 점수가 높아지지 못하면 대출 금리도 좀 높게 내야 되고 한도도 적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우니까요. 신용 점수는 1점부터 1000점까지 있습니다. 올 크레딧, 나이스 등의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올 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신용 점수별 신용 대출 금리를 비교해 봤습니다. 왼쪽이 신용 점수가 높은 경우이고 오른쪽이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입니다. 신용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4, 5%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 점수가 낮으니 10%가 넘어갑니다. 신용 점수를 높이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 사용 방법. 신용카드는요, 한도액을 높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예전에 일부러 신용카드 한도액을 낮게 해놨었어요. 많이 쓸까봐 걱정돼서 그랬었는데 낮게 설정을 해놓고 꽉 채워서 쓰면 신용평가사에서 이 사람은 여윳돈이 별로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서 신용 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. 오히려 한도를 높게 설정하고 한 30%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신용카드는 오래된 카드를 쭉 유지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들 중에서 해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최근에 만든 거를 없애는 게 낫습니다. 오래된 카드를 해지하면 기존에 쌓인 건전한 금융 기록들이 다 사라지니까요. 체크카드도 적절히 사용하면 신용 점수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하면 신용 점수가 4점에서 40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.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겠죠? 최근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나도 모르게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. 이게 리볼빙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제가 카드 앱에서 캡처한 건데요. 미납 걱정 없이 결제라는 게 리볼빙을 의미합니다. 이번 달 사용액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뤄준다라고 하는 건데요. 미뤄진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붙습니다. 수수료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자인 셈이죠. 언제까지 미뤄지냐면요. 신용카드 한도액까지 됩니다. 신용카드 한도액이 딱 차면 다음 달로 미뤄지지 않고 이자까지 합해서 다 갚아야 됩니다. 올해 6월 기준으로 평균 리볼빙 이자율은 연 17%대입니다. 엄청 높은 거죠.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%거든요. 문제는요,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. 카드사에서 전화 와서 연체 안 되게 하는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.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. 해서 동의했는데 그게 사실 리볼빙이었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이 밖에 금융카드 잘 사용하는 꿀팁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. 신용카드 결제일은요. 내가 한 달 동안 얼마 썼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날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결제일을 25일로 해놨다라고 한다면 전달 10며칠부터 이번 달 10며칠까지 되어서 한눈에 이번 달이 얼마 썼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카드사별로 한 달 단위로 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결제되는 날짜가 다른데요.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할부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할부를 써서 지금 현재 돈이 없지만 나중에 차차 갚아가며 쓰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. 이자가 나가고요. 무이자 할부라고 할지라도 점점 내가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카드 결제했을 때 알림 문자 오도록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. 보통 현금을 쓰면요. 내 지갑에서 현금이 나가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아픈데요. 카드를 사용하면 그런 게 없어서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. 그런데 문자가 오면 내가 사용했구나 가 느끼게 되면서 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금융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 알아봤고요. 현명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이었습니다.